오늘 화학 첫 시간인데요. 세상을 바꾸는 화학 교과서 14페이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학습 목표를 보면 화학이 식량 문제, 의류 문제, 주거 문제. 자, 요게 바로 의식주죠. 화학이 의식주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되었는지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문단을 보시면 인류는 불을 발견했다. 자, 불로부터 화학이 시작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질이 연소되는 것이죠. 연소. 이 연소되면서 여기서 열과 빛이 나오게 되는데, 빛도 중요하지만 특히 화학에서는 이 열을 이용해서 다양한 화학 반응을 일으키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여기 보면 처리 재련 이런 것들이 불을 이용한 화학 반응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조금 시간이 이제 많이 지나서 중세 시대에는 여기 연금술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연금술은 이름에서도 보다시피 금을 만들어내는 기술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금 만들 수 있겠어요? 금이 아닌 것을 가지고 금을 만드는 것. 사실은 불가능했는데 요게 화학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걸 통해 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화학적인 기술들이 많이 만들어지게 됐고, 이게 화학의 시초가 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연금술이 알케미예요. 근데 여기에서부터 화학 케미스트리가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화학은 이런 실험도 중요하지만 분자나 원자 요 정도 수준까지 다뤄지게 되면서 새로운 물질을 합성하게 되는 그런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이게 사실 화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다양한 물질, 원래 있었던 물질을 또 만들 수 있지만 새로운 물질을 합성하게 되면서 인류의 삶이 엄청나게 많은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고, 그것 중에 일부를 오늘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학이 화학을 통해서 물질을 합성을 하게 되면서 인류의 생활에 크게 변화를 주었다. 자, 여기서 첫 번째로 나오고 있는 것이 질소비료입니다. 질소는 왜 질소를 사용하게 되느냐? 일단 비료라고 하는 것은 식물이 그 비료를 잘 그려보려고 했는데 자, 나무가 있습니다. 이 식물이 비료를 먹는 거죠. 근데 여기서 질소라고 하는 것이 왜 식물에게 필요하느냐? 사람한테도 필요하고 식물한테도 필요하고 동식물이 전부 다 질소를 필요로 해요. 왜냐하면 왜 그럴까요? 단백질의 구성원소가 뭡니까? 탄소, 수소, 산소, 질소죠. CHON, 요거. 그래서 여기에 이 질소가 단백질을 구성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단백질이 없이 나무가 있을 수 있습니까? 사람이 있을 수 있나요? 동물이 있을 수 있나요? 개미 핥기가 있을 수 있나요? 없죠. 단백질은 이 식물의 구성 원소이기 때문에 꼭 필요해요. 그런데 질소는 사실 어디에 많을까요? 질소는 공기 중에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공기 중에 질소가 엄청 많아요. 산소보다 질소가 더 많죠. 질소가 더 엄청 많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공기 중에 있는 질소는 식물이 흡수를 할 수 있지만 바로 내뱉어요. 바로 그냥 나가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숨을 쉬면 질소를 받아들이지만 그대로 다시 다 나가게 돼요. 그래서 이걸 이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질소를 어떤 형태로 이용할 수 있느냐? 어떤 형태로 흡수할 수 있느냐? 실제적으로는 뿌리로부터 흡수를 해야 되는데 이 N2 형태로 흡수하는 것이 아니고 NH4 플러스 또는 NO3 마이너스 이런 이온 형태로 물과 함께 물에 녹여서 뿌리가 흡수를 하게 돼요. 우리가 물 주면 식물한테 물을 주면 이제 뿌리로 이제 그 물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거 할 때 그 물에 이런 이온들이 녹아 들어가게 돼요. 근데 이런 거는 많지 않아요. 땅에 그렇게 많지 않아. 근데 이거를 많이 만들어주면 질소 비료를 통해서 공급해주게 되면 식물들이 잘 자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얘네들을 어떤 형태로 이제 이걸 만들게 해주느냐? 여기에서 NH3 암모니아가 얘만 있으면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질소 비료는 암모니아로부터 만들어진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질소 비료는 암모니아 NH3로부터 만들어지게 되고 이런 것들이 식량 문제의 해결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자, 요 내용은 뒤에 한 번 더 다시 살펴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고 있느냐? 자, 천연섬유. 그러니까 섬유라고 하는 것은 실을 짜서 그걸 가지고 옷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실은 어떤 실이 있냐? 비단실, 면실 이런 게 있어요. 면은 뭘로부터 만들어지는 거죠? 면이 뭐예요? 우리가 제일 쉽게 접할 수 있는 면, 수건이에요, 수건. 아니면 러닝 셔츠 같은 거. 그런 게 이제 면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물을 아주 잘 흡수하고 그런데 사실 금방 닳죠.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뭘로 만들어요? 이 면은 목화솜으로 만들어요. 목화솜 본 적 있나요? 목화솜. 문익점이 그 목화씨를 이제 우리나라로 가져왔죠. 자, 그러면 이거 면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 농사를 지어야 되는 거예요. 목화 농사를 지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그 면을 뽑아내야 돼. 그걸 가지고 이제 실을 만들고 엄청 힘들어요. 비단은 실크죠, 실크. 얘가 실크예요. 비단이나 실크나 똑같은 말이에요. 자, 실크. 이건 뭘로 만들게요? 이거는 누에고치가 뽑아내는 실이 있어요. 그게 이 실크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만들려면 그 농사를 지어가지고 목화를 재배하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실 뽑아내고 아니면 누에고치 얘도 역시 농사를 짓는 거죠. 누에고치 농사를 지어가지고 거기서부터 실을 뽑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많이 못 만들어. 조금밖에 못 만들어요. 그럼 이제 사람이 옷을 입고 살아야지 되는데 추우면은 더 따뜻하게 입고 살아야지 되는데 요거 가지고는 부족한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만들게 되는 것이 합성섬유입니다. 합성섬유. 이거는 천연섬유랑 다른 거죠. 합성섬유 대표적으로 나일론. 얘가 최초예요. 최초가 아주 중요하죠. 최초. 나일론이 최초.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나일론도 많이 쓰고 있지만 또 폴리에스터. 여러분들 지금 입고 있는 옷 보시면은 폴리에스터 뭐 90%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폴리에스터가 굉장히 많이 이용되는 합성 섬유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의생활을 혁신하게 해준 그런 것들이죠. 앞에 여기 식량 문제 해결했던 것은 암모니아고 우리 의생활을 혁신시켜 준 것은 합성 섬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존에 집 지을 때는 나무 같은 것들을 막 이용했겠죠. 진흙 이런 것들을 이용했을 텐데 최근에는 그런 집은 별로 없죠. 철강, 시멘트 여기다가 하나 더 추가할게요. 콘크리트.
시멘트에다가 모래랑 그 같이 이제 섞어가지고 만든 건데, 요게 아주 단단하죠.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집을 아주 높은 집, 단단한 집을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거 문화도 달라지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추가적으로 더 나오는 것이 합성의약품을 개발했다. 합성의약품은 어떤 게 있느냐? 아스피린, 페니실린, 이런 것들을 합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요거에 대해서 지금 사실은 요 안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많이 들어있어요. 요거를 다음 장에서 하나씩 또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하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하버, 프리츠 하버라는 사람인데요. 이 하버라는 사람이 암모니아를 최초로 합성하게 된 사람이에요. 암모니아를 합성했어요. 암모니아를 합성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냐? 이거는 나중에 한번 배우겠지만 미리 화학 반응식을 또 쓰게 되면 수소와 질소를 가지고 암모니아를 만들어요. NH3. 요거 반응식을 완성하려면 개수를 집어넣어줘야 돼요. 자, 여기는 질소가 2개인데 여기는 질소가 하나죠. 맞춰주려고 2개. 그러면 여기에 H, 수소가 총 6개가 됐죠. 그럼 H2가 3개가 있어야지 딱 맞겠죠. 이렇게 암모니아 합성 반응식을 써봤는데, 이 암모니아를 만들려고 하면은 수소와 질소가 있으면 된다. 요건 이제 공기 중에 있는 거니까 요런 걸 가지고 암모니아를 만들어서 식량을 이 암모니아를 가지고 화학 비료를 만들게 되고, 요걸 가지고 농작물 생산량이 획기적으로 증가해서 인구가 많아졌을 때 식량이 부족했는데 요거 덕분에 식량이 이제 많아졌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하버는 암모니아를 합성했다는 것 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도 한 과학자이기도 하지만 독가스를 개발해서 사람을 죽이기도 했던 그런 화학자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도 함께 생각을 해주시고, 하버랑 같이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 사람이 보슈가 있습니다. 카를 보슈인데요. 선생님은 이 하버보다는 보슈를 훨씬 더 좋아합니다. 자, 보슈는 어떤 과학자냐면, 이 같이 암모니아 합성하면은 하버, 보슈 두 명이 같이 보통 이름이 거론이 되게 돼요. 이 보슈는 하버가 만들어낸 이 암모니아 합성법을 좀 더 발전시킨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 하버는 이 암모니아 합성법을 만들 때 사실 이게 그냥 쉽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면 촉매를 이용해야 돼요. 촉매. 사실 이 촉매를 뭘 쓰느냐가 아주 중요한 건데, 여기에서 하버가 쓴 촉매는 오스뮴, OS라고 쓴 거예요. 그 다음에 U, 우라늄이죠. 요런 희귀금속으로 된 촉매를 썼어요. 그러니까 오스뮴, 우라늄 이런 거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암모니아를 합성하니까 기존에 그냥 질소 비료가 그냥 퇴비나 이런 걸로 만들어진 비료보다는 물론 많이 만들 수 있지만 획기적으로 많이 만들기는 좀 어려웠던 거죠. 그러면 보슈라는 사람이 이제 이 하버가 만든 이 방법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뺏긴 게 아니고 이 하버가 어떤 그 회사에 이 기술을 넘겼는데, 거기서 이제 보슈가 그러면 여기에 있는 오스뮴이나 우라늄 대신 다른 촉매를 한번 써보면 어떨까? 얘네들이 금속이잖아요. 금속이니까 다른 금속을 한번 써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실험을 엄청 많이 했어요. 몇 번 정도 했을까? 이 새로운 촉매를 개발하기 위해서.
상상하기 힘든 정도로 많이 했어요. 2만 번의 실험을 했어요. 2만 번. 2만 번의 실험을 통해 가지고 이 오스미움, 우라늄 말고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금속을 가지고 이 합성하는 것을 이 암모니아를 합성할 수 있었던 거죠. 2만 번이라는 거는 너무 심하죠. 이렇게까지 실험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실험할 때 몇 번 실험하나요? 보통 한 번 정도 하고 잘 됐다 아니면은 뭐 망했다 이렇게 하고 말죠. 그런데 2만 번 했으니까 너무 많이 했다. 그만해라, 그만. 그만해도 되겠다, 이 정도면. 자, 아무튼 간에 이 보슈는 이 암모니아 합성을 할 때 그러면 어떤 촉매를 써도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했느냐? 2만 번의 실험의 결론으로 알루미늄, 철, 자, 요런 촉매를 이용해서 암모니아를 합성하는 방법을 만든 거예요. 알루미늄, 철은 지각에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는 금속이에요. 흔한 금속이에요. 산화철, 산화알루미늄을 가지고 암모니아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죠. 그래서 진짜 화학 비료를 대량 생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화학과 의생화를 보게 되면 아까 중요하게 봤던 합성섬유 여기 나일론 폴리에스터. 나일론이 최초로 아까 발명된 합성섬유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회사에서 만들었냐? 디퐁이라고 하기도 하고 듀폰이라고 쓰는데요. 우리 여러분들 코롱이라는 회사 알죠? 코롱이 코리아 나일론이에요. 그걸 줄여서 코롱이 된 거예요. 그 회사. 근데 이 디퐁사랑은 조금은 다르지만 우리나라에 나일론을 이제 수입해가지고 생산을 할 수 있는 그런 회사, 코오롱이라는 회사가, 우리 아주 유명한 회사가 있는 것처럼, 이 미국에 있는 듀폰사에서 이 나일론을 만들게 된 거예요. 이런 나일론, 폴리에스터도 사실 마찬가지고요. 합성 섬유가 천연 섬유, 아까 뭐가 있었죠? 면, 실크, 이런 거보다 질기고, 오래 가는 거죠. 가볍고 값이 싸요. 그래서 대량 생산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대량 생산. 대량 생산하니까 값이 싼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실을 많이 만들어낼 수가 있고 옷을 값싼 가격에 지어 입을 수 있게 된 거죠. 안 그러면 부자만 옷을 입고 가난한 사람은 헐벗어야 되니까 인류의 의생활에 아주 혁신적인 그런 기여를 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화학과 주생활. 우리가 사는 것에, 여기에는 지금 유리가 먼저 나오고 있는데 유리도 물론 중요하지만 아까 밑에서 이야기했었던 집 짓는데 가장 중요한 이 철강, 시멘트, 여기도 빠져있네요. 콘크리트까지. 여기서 점차 성능이 개량됐다. 여기에서 콘크리트, 철근 콘크리트까지. 그래서 단단한 집을 지을 수 있고 높은 빌딩을 지을 수 있게 됐다라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또 부가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 화학과 건강입니다. 화학과 건강. 호프만이라는 사람이 살리실산의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살리실산의 부작용은 되게 그럼 살리실산 안 좋은 건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이 살리실산이 천연 진통제예요. 천연 진통제. 이게 어디에 들어있는 진통제냐? 버드나무에 들어있습니다. 아주 옛날부터 버드나무는
이 통증을 완화시킨다는 그런 것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우리 이순신 장군도 이 버드나무와 관련된 일화가 있는데 그 문과 시험 중에 말해서 떨어진 거예요. 근데 이제 아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버드나무 뭐 가지인지 버드나무 껍질인지 그거를 부목으로 이제 대가지고 다시 말을 타고 시험을 봤다.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버드나무에 있는 이 버드나무가 어떻게 해서 이런 진통 효과가 있느냐? 그 안에 살리실산이라는 물질이 들어있는데 이게 진통 효과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작용이라는 건 뭐냐면 그 이제 뭐 그냥 다리에 붙이고 하는 거는 사실 상관없을 수도 있는데 이걸 먹으려고 하면은 아주 역해요. 그래서 살리실산을 그냥 먹기는 아주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아주 먹기 편하게 만든 것이 바로 아스피린이에요. 이 살리실산을 가지고 살리실산에다가 아세트산이랑 같이 합성을 하게 되면 자, 살리실산에다가 아세트산은 아주 중요한 물질이죠. 우리가 다음 시간에도 살펴볼 건데 식초 성분이죠. 요렇게 하면 이 아세틸 살리실산 어렵네요. 요런 게 나오는데 요 아세틸 살리실산의 물질명이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뭐라고 해야 되죠? 상품명이 아스피린입니다. 같은 말이라고 그냥 봐도 돼요. 지금은 아스피린을 그냥 아예 물질 이름으로 봐도 될 정도로 아주 유명하죠. 요게 최초의 합성 의약품입니다. 제일 처음으로 만들어진 합성 의약품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자, 그 밑에는 플레밍이라는 사람이 페니실린을 발견한 거예요. 이거는 사실 만드는 게 아니고 페니실린이 들어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죠. 자, 이 플레밍이라는 사람은 세균학자예요. 세균학자인데 이 세균을 배양하다가 그 자기가 이제 배양하던 그 샬레, 페트리 접시 거기에 곰팡이가 썰었는데 푸른 곰팡이가 쓴 걸 본 거예요. 근데 특이하게 그 푸른 곰팡이가 있는 주변에는 세균이 안 자라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걸 특이하게 생각한 거예요. 푸른 곰팡이 주변에는 세균이 안 자란다. 그럼 푸른 곰팡이에는 세균이 잘 자라지 못하게 하는 어떤 뭔가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거기에 이제 더 연구를 해보니까 그 안에는 페니실린이라고 하는 물질이 들어있는데 얘가 항생제 역할을 한다. 항생제는 균을 죽이는 약이라는 균을 죽이는 약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페니실린이 들어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걸 가지고 이제 세균 때문에 예전에는 사람들이 엄청 많이 죽었어요. 이게 균이 퍼지게 되면은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데 이 페니실린 덕분에 이제 균으로부터 인류의 위험이 해방된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아주 중요한 그런 화학 물질, 의약품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했던 것을 조금 종합해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학습 목표 부분으로 돌아와서 보면, 자, 인류의 식량 문제 해결은 누가 나왔나요? 하버. 나는 보슈를 더 좋아하지만 하버가 먼저 나왔네요. 자, 하버가 이걸 가지고 노벨상도 받게 됐습니다. 뭘 합성했나요? 암모니아를 합성했습니다. 이 암모니아를 통해 가지고 질소 비료를 만들게 되고 이 질소 비료를 통해서 농작물이 크게 생산된 거죠. 그래서 쌀, 밀 이런 것들을 많이 생산해낼 수가 있었기 때문에 인구가 증가돼도 식량 문제에 크게 이게 식량이 없어서 사람이 죽는
그런 일을 줄인 거죠. 물론 아직도 아프리카에는 식량이 모자라지만. 자, 그리고 의류 문제. 의류 문제는 어떻게 했나요? 나일론. 뒷봉사에 나일론, 폴리에스터. 요런 합성 섬유. 이런 합성 섬유가 개발됨으로 해서 기존의 천연 섬유보다 값싸고 질기고 요런 장점이 있는 이런 합성 섬유 대량 생산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옷을 많이 만들 수 있었다. 자, 그리고 주거 문제 해결에 기여한 부분은 철근, 그다음에 콘크리트, 시멘트 이런 물질을 가지고 단단한 튼튼한 집을 지을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여기다가 추가로 의약품으로 아스피린, 페니실린 이런 물질들이 만들어지고 발견되고 하면서 인류가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